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땅 사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으시죠.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실수요용 토지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기간에 그 다음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볼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투자하시는 투자용 토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합해서 토지를 사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이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은 토지 투자를 하실 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를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발급을 받으셔서 이 땅의 소유자와 그리고 대출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사항에 하자는 없는지,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시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토지이용 계획서를 발급을 받아 보시는 겁니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토지이용 계획서는 이 땅이 규제를 받고 있는 각종 공법상 규제에 대한 표시를 볼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 군데를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목도 나오고 면적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개별 공시지가도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지역 지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이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법들은 어떤 법이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에 가시면은 이렇게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시고 나면은 세 번째로는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 보셔야 됩니다. 토지대장은 예전에는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정부24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중간 두 번째에 보시면 이렇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도 정부14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토지대장 바로 옆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유관으로 건물이 존재한다면 토지대장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그리고 부속 토지가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없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현재 건축물 대장이 존재를 한다면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니, 이 경우는 주의를 하셔서 꼭 내가 사고자 하는 이 땅에 멸실 신고가 되지 않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적도 발급입니다. 지적도도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 바로 밑에 보시면은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참 세상 좋아졌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공부 서류를 다 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지적도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발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서류 확보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땅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1번부터 5번 과정을 거치면서 받아놓았던 이 기초 자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법률상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혹은 입지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법률적 규제가 심해서 활용이 어려운 토지는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토지에 관련해서 제한된 여러가지 제한되어 있는 법을 잘 찾아내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땅의 물리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현황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땅의 모양이나 형태, 그리고 경사도나 방향, 그리고 토질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땅 옆에 인근에 혹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산이 있다면 경계면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임야라면, 임야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경사도를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5도,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은 산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이 과정이 끝났다면은 이제 이 땅 말고 이 땅의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이 땅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살펴야 됩니다. 땅 자체는 좋지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서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땅 주변에 특히 유해시설이 있다면 이 땅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 그리고 화장장이나 그다음 공동묘지, 도축장, 특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대규모 축사와 양계장 등입니다. 축사와 양계장은 특히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은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그 냄새가 이렇게 불어와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꼭 대규모 축사와 양계장은 주변에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축사와 양계장이 있는데 옮길 계획이 있다든지 한다면 이 땅은 지금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 가치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또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셨다면 9번째로 이 땅의 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보통 현장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모든 조건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토지는 드뭅니다. 한두 가지 정도의 흠은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흠이 없는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 흠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맹지, 길이 없는 땅인데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푹 꺼져 있는 땅인데 여기에 성토를 내서 반듯하게 이렇게 토지를 메우시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산출을 해 보셔야 됩니다. 10번째 하셔야 될 일은 이 땅의 전망을 예측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땅은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꾸준히 살피셔서 이 땅이 향후 어떻게 주변이 개발이 될 것인지, 그리고 땅값은 어떻게 상승이 될 것인지, 이 가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든 투자를 하시기 위한 토지를 꾸준히 이렇게 찾아보시고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될 것은 현장을 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투자를 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서류 발급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 기초적인 서류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이 땅에 흠은 없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땅에 대한 향후 가치를 예측해보는 과정까지 해서 내가 토지를 구입할 때 최소한 알아야 될 것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